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이용섭 광주시장과 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시장이 공공기관장 교체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출된 만큼 광주 발전에 적합하지 못한 기관장은 바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평가를 통해 임기 보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부조리나 부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도심 살수 작업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소방안전본부, 31사단 등 재난대응 유관기관은 살수 차량 22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총 200여 킬로미터 구간에 물을 뿌리는 살수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살수 작업은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매일 오후 시간대에 전통시장 등 다중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한편 아스팔트에 살수를 할 경우 살수 전보다 많게는 약 7도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의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역대 2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39년 이래 광주의 여름 평균 최고 기온은 1994년 30.3도로 가장 높았으며 올해와 지난해가 30도, 1958년 29.7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에 시작한 광주 전남 지역의 장마는 14일 만에 종료돼 역대 2번째로 짧았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유라시아 대륙이 평년보다 매우 강하게 가열되면서 티베트 대기 상층의 고온 건조한 고기압의 확장과 맑은 날씨에 따른 강한 태양광이 우리나라 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15회 충장축제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동구는 20일 충장축제 실행계획 보고회를 열어 조재용 씨를 축제 총감독으로 선임하고 추억 테마관 조성과 거리 퍼레이드 등 축제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15회 추억의 충장축제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충장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북구가 주민들이 직접 구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북구는 20일 시화문화관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예산학교를 열어 전문가들의 사례 발표와 특강을 마련해 예산참여 시민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주민제한 공모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북구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100여 건의 제안 사업을 접수받아 총 700여 건의 사업 39억 1천만 원을 실제 예산에 반영했으며 올해는 8억 1,300만 원 규모로 총 30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뉴스를 분석해보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첫 소식 조금은 부끄러운 뉴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광주 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고3 시험지 유출 파문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은 파동이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7월이 되면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기말 시험을 보잖아요. 네. 이 학교에서도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이제 기말고사를 치렀는데요.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친구들한테 이번 시험에는 이러이러한 기출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 네. 실제로 이 얘기를 들은 동급생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니까 같은 비슷한 문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 측에 전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학교 측은 해당 학생과 또 학생의 어머니를 불러서 이제 면담 조사를 하게 진행이 됐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때 학교의 행정실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인 학생의 어머니가 네. 공모를 해서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서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처음에는 5과목만 유출이 됐었다였는데 알고 봤더니 9개 전 과목이 또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중간고사도 그렇게 유출이 됐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이 시험지가 5과목에 그 시험지가 제출이 됐다,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 과목인 9과목이거든요. 이 네. 9과목에 시험지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더 큰 문제는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중간고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시험지가 유출이 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네. 정말 가장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시험이 학교 관계자와 또 학부모가 결탁을 해서 사전에 유출된 것은 정말 큰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실장과 학부모만의 단순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이제 관심사인데요. 과연 이 학부모와 행정실장만의 관계에서 비롯됐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네. 일단 행정실장 등 관계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은 행정실장과 학부모들의 결탁으로 빚어진 것만 아닐 것이다. 이런 네. 의구심이 좀 더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윗선의 개입, 즉 그 교장이랄지 아니면 이사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들여다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이 학부모가 사실 이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운영위원장인 이 학부모하고 이사장, 이 학교의 이사장의 부인과 친한 여고 선후배 사이다. 또 종종 통화한 사실도 이렇게 최근에 밝혀졌고요. 네. 또 이제 정황상 이 행정실장이 정년이 약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 학부모만의 어떤 청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어서 네. 경찰은 일단 경제적인 이득이나 또 퇴직 후 일자리 어떤 보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것과 더불어서 지난해에는 광주 지역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조작으로 파문이 일었었는데 지금 이 사건까지 겹치면서 광주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광주 교육은 실력만으로 보면 전국에서 상위권에 좀 속하는 편인데요. 네. 지난해에는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조작에 있어서 큰 파장이 들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이번 사건이 있어서 광주 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좀 훼손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게다가 또 지역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면서 또 사기가 크게 더 저하된 것도 맞고요. 네. 게다가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잖아요. 이제 대학 수능에서 수시 전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학교 내신에 대한 이제 불신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광주 지역 학교에 대한 내신 불신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이제 광주 교사 노동조합이랄지 이런 학교 관계자들이 또 해당 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와 강력한 처벌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학부모들도 시교육청에 이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 사건을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일탈만으로만 보고 있어서 또 다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시험지 유출 파문의 원인과 또 근본적인 대책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사실 이번 고3 수험생의 시험지 유출은 그 인성보다는 학력을 우선하는 학력 만능주의랄지 네. 또 의대만을 고집한 한 학부모의 잘못된 인식 또 여기에 사립학교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이 종합적으로 이제 병행이 한꺼번에 뭉쳐져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사실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전교 한 4등으로 입학을 한 다소 좀 우수한 학생으로 알려졌었거든요. 네. 또 1학년 때는 내신이 한 1등급, 2, 3학년에서도 한 2, 3등급을 쭉 해왔는데 이 학부모의 이 학생의 부모가 부부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 부모가 의대만을 보내겠다 이런 편협된 생각과 또 네. 허술한 사학재단의 어떤 시험지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보다 철저한 내신 관리와 함께 사실상 관리에서 사각지대라고 지금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한때 논의됐다가 좀 반발로 유야무야 됐던 사립학교의 공립화랄지 또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어떤 관리 감독이 시급히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와 또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 광주 지역 일선 구청들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좀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국장님, 이 프로그램 어떤 건가요? 네, 주민참여 예산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예산참여위원회 활동을 사전 교육 성격의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편성이 제대로 있는지 집행을 관찰하기 위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주민들이 직접 구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 이런 게 참 신선하게 들리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사실 이 명칭이 조금만 다르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주민들은 먼저 구정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네. 또 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면서 또 발전적인 정책이나 제안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네. 또 집행하면서 성과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1년에서 한두 차례 이상의 예산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별 주민 참여 예산 지역 회의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구청과의 관계를 유독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대부분의 구에서 지금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셈인데 북구가 바로 20일에 2018 주민예산학교를 진행을 했다고요? 네, 광주 북구청은 20일 그 시문화관에서 예산참여위원, 즉 일반 구민들이거든요. 일반 구민들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주민학교를 열었습니다. 네. 이날 주민학교에서는 예산학교에 처음으로 참석한 박연숙 이제 간사와 또 심우섭 이 간사가 이 주민참여 예산학교의 참여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또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도 해서 참석자들한테 매우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주민참여 예산학교 북구에서는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보여왔나요? 네, 이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사실 전국 최초로 시작된 자치구가 바로 이 북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난 2003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11년 모든 자치단체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이제 의무화하도록 이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북구는 그에 먼저 앞서서 시행했다는 것이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04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00여 건 정도의 어떤 제안 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네. 총 한 720여 건 정도의 사업에서 약 39억 원, 약 40억 원 정도 실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지난해 2017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실적 평가에서 아주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구는 올해 약 8억 1,000여만 원 정도의 규모 사업 건수로 보면은 30여 건 정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큰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치구들이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이렇게 운영하는 의미와 또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주민자치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주민자치에 이제 직접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더 발전적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주민자치인데요. 이 주민자치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구민들의 이제 혈세인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네. 다만 구민들이 지역민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은 네. 워낙 또 복잡한 분야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전문 과정을 익히기 위한 과정이 예산학교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예산학교는 단순히 예산 사용에 대한 방법을 모색을 넘어서 구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또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서 앞으로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치 행정이 기대가 됩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역사 현장인 옛 전남도청의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한 업체가
건물 외형 복원과 내부 콘텐츠 구성 등 용역을 모두 이행하는 등 옛도청 복원 사업을 맡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초 2차례 용역이 유찰돼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만큼 해당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18 38주년 행사로 마련된 전시 상무관 프로젝트가 11월까지 연장됩니다. 상무관 프로젝트는 5.18 당시 광주 시민의 주검을 수습했던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검은 쌀로 5월 영령을 표현한 작품 검은 하늘과 5월 어머니들의 모습이 담긴 5월 지킴이 초상화 10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시를 주관한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많은 시민들에게 상무관의 의미를 알리고 5.18 민중항쟁을 기억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재전시를 건의했고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은 광주 비엔날레 행사 기간까지 전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그동안 총 96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통합센터 등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안매장 관련 제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 13건, 헬기 사격 및 발포 11건, 과격 진압 9건, 성폭력 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5.18 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는 5.18 미완의 진실을 밝히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5.18 관련 제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5.18 단체와 유가족들이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하했다며 전두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9월 13일 이루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는 지난 19일 소송 결심 공판을 열고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 203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지난해 6월 제기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5.18 단체와 유가족에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남 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남 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은 지난 19일 중앙교회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2018년도 운영비 예산 승인 등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한편 우남 산담지 주공아파트는 1984년 2020가구 규모로 준공된 노후 건물로 지난 2015년 7월 재건축 조합 설립이 인가돼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지역 교육계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광주 교육뉴스를 통해 알아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단 회의가 지난 9일 개최됐습니다. 융합인재교육의 확산을 위한 2018 전라권 스팀 관리자 연수가 지난 10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실시됐습니다. 음식을 매개체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고 마음까지 치유하는 힐링 푸드아트가 유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빛고울 혁신학교 학부모들 간의 소통과 교육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빛고울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공개 강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꿈꾸는 광주 교육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청렴도 상위권 제도약을 위해 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광주시 교육청은 이날 회의에 장희국 교육감을 비롯한 청렴정책 추진단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청렴 TFT 활동 결과와 내 외부 고객 고충 민원 제도 개선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청년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융합인재 교육에 대한 단위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융합인재 교육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2018 스팀 관리자 연수가 실시됐습니다. 2018 스팀 관리자 연수는 충청, 경상, 전라권 지역에서 5차에 걸쳐 실시되며 전라권 스팀 관리자 연수는 지난 10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 교육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인 저에게도 스팀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 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라권 스팀 관리자 연수는 융합인재 교육의 효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며 창의적인 광주 미래교육의 플랫폼을 더 확고히 구축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더 깊이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으며 가족 관계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힐링 푸드 아트가 운영됐습니다. 힐링 푸드 아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중심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이날 참가한 참가자들은 강사진의 설명에 따라 쿠키, 피자 등을 함께 만들며 가족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힐링 푸드 아트 프로그램은 5월 26일부터 총 8차에 걸쳐 7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전자메일 접수 순으로 총 49가족 153명이 선발됐습니다. 빛고을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공개 강좌가 광산구 야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공간과 시민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좌는 김태은 광산구 교육정책관이 강사로 나섰으며 40여 명의 빛고을 혁신학교 학부모들은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협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빛고을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7월 정기회의입니다. 이번 협의 내용은 혁신 공간에 대한 이해와 혁신 교육을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모여서 나누는 자리입니다. 빛고을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공개 강좌는 혁신학교 학부모들 간의 소통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안과 정책 건의 등도 함께 이뤄져 빛고을 혁신학교 발전을 위한 공감의 장이 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2018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대비해 운영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학교별 멘토를 선정하는 특수학교 진로체험버스 운영을 위한 사전 워크숍이 실시됐습니다. 2019학년도 대입 광주 진로진학 박람회 프로그램과 홍보 점검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점검 일정과 준비사항 등의 협의를 위한 2018 학교생활기록부 중학교 업무 담당자 협의회가 지난 10일 교육정보원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교육과정 지원단 협의회가 학교 컨설팅 일정과 지원단 운영의 전반적인 협의를 위해 지난 9일 광주시 교육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교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구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관내 4개 근린공원에서 주민들에게 얼음 생수를 나눠주며 온열 질환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구 학동 주민복지공동체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층 이웃 등 60세대에 선풍기를 지원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항머리 공원 쉼터 팔각정에 선풍기 3대를 설치했습니다.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이 광산구 소속 사회복무요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강과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 마음 두드림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